2차전지 장비주 중에서 코인테크 아시죠? 코인테크가 야금야금 올라와서 2차전지 관련된 것들도 다 바닥을 찍어준 것 같아서 한번 볼 필요성은 있고. 자, 좋아. 펜트론 날아가네요. 좋아. 펜트론 좀 지켜보세요. 바이오 쪽 좋아하시는 분들. 자, 그런 의미에서 모든 걸 종합을 해봤을 때 지금 이 자리는 우리가 충분히 분할 매수로 중장기적으로 한번 들어갈 만한 자리가 아닐까. 일단은 미국의 월가 트레이더들은 9월달에 열리는 FOMC 회의에 금리 인상보다는 금리 동결, 금리를 기존 그대로 유지하는 동결 수준으로 간다에 초점을 더 맞춘 사람들의 의견이 95%에 다다른다라는 조사 결과가 오늘 좀 나온 게 있어요. 그래서 9월달에 아마 금리 동결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굉장히 좀 크다고 좀 보여집니다. 만약에 9월달에 금리 동결이 좀 이루어진다는 소식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시장 전망치가 그렇게 된다 그런다면 9월달 증시는 생각보다 잘 버텨주는 견조한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라고 좀 보여질 수도 있는 모습이에요. 자, 만약에 금리 동결을 이번 연도에 하게 되면 9월달에 하게 되면 국내 증시, 한국은행도 금리를 인상을 안 하고 한 번 더 동결시킬 가능성도 높죠. 만약에 이번에 금리를 갖다가 미국에서 올렸으면 우리나라도 따라 한 번은 올릴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가 나올 건데, 미국이 금리 동결을 하게 된다 그런다면 한국은행도 금리 동결을 한 번 더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생각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지금 최근에 문제가 되는 거는 역시 유가 문제예요. 유가가 어저께 9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유가가 90달러를 넘어서면서 와, 거기 있으면 진짜 100달러 보게 생길 판국이야. 왜냐면 겨울이 되게 되면 아무래도 원유값이 더 치고 올라가게 돼요. 근데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이게 원유값이 왜 올라가는 걸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원유값을 지금 올리고 있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감산 때문입니다. 감산. 원유 생산량을 줄이겠다고 하는 얘기예요. 근데 이 원유 생산량을 왜 줄이겠느냐? 원유를 공급하는 나라들은 결국 중동의 대부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석유 황제들, 갑부로 사는, 재벌로 사는 석유 황제들인데, 이 석유 황제들이 지그들끼리 돈이 좀 필요한가 봐. 뭐 프로젝트를 하나 하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보니까 원유값을 올려야 돼요. 기름을 비싸게 좀 팔아야 돼.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자기들 사업 투자 때문에 감산을 한다고 결정을 내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원유 가격이 지금 치고 올리면서 국제 정세에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가장 지금 큰 우리에게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는 건 바로 이 유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유가가 적정 수준을 유지해 주는데 늘 그렇지만 과유불급이라고, 이게 유가가 치고 올라가게 되게 되면 굉장히 금융시장에 악영향을 미치는 게 많습니다. 다들 장비 잘 챙겼나? 총알, 총기, 탕구류 다 잘 챙겼어? 가자, 군장 메고 가자, 전투 시작이다. 장 시작했습니다. 이거나 한번 들어가자. 우리 추천 종목은 안 사도 되고, 혹시나 매매 따라 한다 하더라도 크게 큰 돈으로 사지마. 큰 돈으로. 펜트론 23,900원, 펜트론 23,900원. 뭐 둘 다 수익 나가긴 했는데 운이 좋아가지고. 자, 오늘 펜트론 들어간 거는 일단은 오늘 얘가 신고가 종목이에요. 펜트론 보시게 되면 오늘 지금 신고가 종목인데, 여기에서 오늘 3일 이틀 조정을 받았죠. 고점에서 이틀을 조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조정을 잘 마쳤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갭을 띄웠습니다. 이게 조정이 마치고 나서 오늘 갭을 띄우지 않았더라면 내가 안 들어갔을 건데, 갭을 한번 띄웠어요. 그리고 분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 이게 오늘 펜트론 분차트인데, 아침에 갭을 띄우고 나서 제가 항상 그러죠. 갭을 띄우고 나서 한번 죽여주고 가는 게 좋다고, 한번 매도 물량을, 차익 실현 물량을 받아놓고 움직이는 게 좋다고 했는데, 딱 펜트론이 오늘 그런 모습이 나와서 제가 제일 처음 본 가격은 이 가격대였어요. 23,500원 이 가격대였는데 넉넉하게 잡아드려서 24,000원 잡아드린 거거든요. 펜트론. (2차전지) 장비주 중에서 코인테크 아시죠? 코인테크가 야금야금 올라와서 어느새 4만원까지 올라왔습니다. 4만원 돌파했네요. 코인테크. 제약바이오, 저는 제약바이오를 잘 안 해요. 제약바이오를 잘 안 건드리는데, 유일하게 제약바이오 중에서 체크를 하는 게 뭐가 있냐면 셀트리온 체크합니다. 셀트리온 삼형제들, 셀트리온 제약, 그 다음에 셀트리온 헬스케어까지. 자, 셀트리온 한번 왜 셀트리온을 자꾸 보냐면, 자, 여러분들 보세요. 예전에 제가 유튜브 한 3년 전에 처음 시작했을 때 셀트리온으로 크게 한번 먹었었는데, 그때 언제 먹었냐면 이때 먹었어요. 이때 들어가서
이게 월봉 차트입니다. 셀트리온 월봉 차트인데, 자 이때 들어가가지고 이때예요. 이때 들어가서 셀트리온을 좀 크게 먹었는데, 자 지금 자리가 이 자리예요. 지금 자리가 월봉 차트가 지금 자리가 이 자리예요.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자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많이 필요하겠지만, 자 우리가 항상 확인하는 게 뭐예요? 첫 번째 대전제가 뭡니까? 대전제가 뭐예요? 좋은 종목을 싸게 사는 거죠. 좋은 종목을 싸게 사야지 의미가 있습니다. 좋은 종목을 비싸게 사는 건 의미가 있어요? 없죠. 좋은 종목을 싸게 사야 되는데, 자 그러면 싸다는 거는 대충 뭘 보고 우리가 싸다 비싸다를 판단을 해야 될까? 이거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싸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월봉 차트 자리를 보면 되는 겁니다. 월봉 차트 자리를 보면서 차트를 보면서 얘가 월봉 차트를 보면 지금 높은 자리인가 낮은 자리인가를 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자리는 높은 자리예요, 낮은 자리예요? 최근 5년간 자리를 놓고 보았을 때, 이 정도만 놓고 띄워놓고 봤을 때 지금 자리는 낮은 자리라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낮은 자리예요. 자 그러면 이게 되면 다음에 뭘 봐야 되느냐? 자 기간 조정은 충분히 받았는가? 기간 조정, 주가가 한번 슈팅이 나오고 나서 빠른 시간 내에 이렇게 또 급격하게 올라가는 거 본 적 있어요? 이런 케이스들은 거의 없습니다. 한번 해먹고 나왔기 때문에 수급이 돌려면 기다려야 돼요. 자 그러면 최고점 찍은 지가 언제예요? 2020년 12월날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그죠? 지금은 거의 3년이 지난 시점인 거죠. 3년이 지난 시점이에요. 지금 3년 동안. 자 기간 조정 3년이면 충분히 받았습니다. 보통 기간 조정이 1년으로 보는데 1년에서 5년 사이로 보거든요. 짧게는 1년, 길게는 5년인데 지금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3년이라는 기간 조정을 받았어요. 낮은 자리.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우리가 체크해야 될 건 뭐예요? 자 그러면 이때의 실적과, 낮은 자리라고 판단되는 이때의 실적과 2019년 말 2020년대 때의 실적과 지금의 실적이 큰 차이가 있냐 없냐를 보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모든 걸 종합을 해봤을 때 셀트리온 지금 이 자리는 우리가 충분히 분할 매수로 중장기적으로 한번 들어갈 만한 자리가 아닐까. 그래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은 좀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세요. 바이오 쪽 좋아하시는 분들. 자 여기까지. 내일 뵐게요. 안녕.